안녕하세요. 패션센들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저한테 국내 브랜드 중에 사람들이 리셀을 하는 걸 안 해도 그거를 뭔가 방치하고 소량 생산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봐서 이 스타필드에 아이폰 배터리 교체하러 온 김에 짧게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수량을 조금 가져가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론 되게 화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을 제때 못 사고 제 가게에 못 사고 리셀로 사면 너무 짜증이 납니다. 저도 나이키 신발 맨날 라플 안 돼서 진짜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근데 또 그게 막 공급자가 리셀을 조장하려고 소량 생산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이키 같은 데서 한정판은 그렇게 일부러 소량 생산하는 건 있지만 소규모 브랜드에서 한정판이 아닌 상품을 일부러 리셀을 붙게 하려고 소량 생산한다? 이거는 좀 뭔가 공급자 입장을 이해 못하는 소비자 오해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정판이 아닌 상품을 소규모 브랜드에서 소량으로 생산해서 리셀이 붙는다고 해서 뭐 얻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그 리셀로 나오는 수요까지 모두 예측해서 자기가 팔 수 있으면 더 이득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량으로 하는 이유는 그 소량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생기는 실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리셀이 붙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 야, 저 브랜드 나오면 바로 사야 돼 해서 나오자마자 솔드아웃 되는 거는 굉장히 큰 이익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라든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매출인데 그걸 다 놓치는 거잖아요. 특히 매출을 놓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임에도 공급자들이 소량으로 생산하는 거는 소량으로 생산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실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저는 오늘 그래서 그 실이 무엇이고 그 실이 얼마나 무섭길래 공급자들이 그 소규모 브랜드들이 왜 사람들의 불만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량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지 전략적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소량으로 생산하는 이유 첫 번째는 수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수요 예측이라는 게 진짜 패션은 힘듭니다. 이게 옷이라는 게 단일 상품 대량 생산으로 파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요 예측이 정말 힘든 거예요. 스타일도 다르고 시즌도 다르고 막 계절도 타고 또 유행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잘 팔렸다고 해서 다음에도 내가 내는 옷이 잘 팔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봄에 바람막이를 잘 팔았단 말이에요. 나 일주일 만에 200장 팔았어. 그런데 그 다음 가을에 심지어 바람막이도 아니고 야상을 생산할 건데 똑같이 200장을 다 팔리겠지? 금세 팔리겠지 해서 500장, 600장 이렇게 쉽게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야상과 바람막이의 스타일도 다르고 소재도 다르고 심지어 봄, 가을 계절도 다르단 말이죠. 간절기 아우터라는 거 빼고는 모든 속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잘 팔렸다고 해서 그 고객들이 또 이번 가을에도 내 아우터를 사줄까?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 같은 상품을 캐리오버라고 해서 이제 매년 파는 상품이 있었음에도 이게 만약 5년 내내 잘 팔렸어요. 그런데 이번 6년 차에도 잘 팔릴 거란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유행이라는 게 바뀌고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서 질렸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수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소극적이고 조심하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 같아도 만약에 100% 뭔가 이만큼 팔린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저도 그만큼 지르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근데 진짜 그 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 불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유행이라는 것도 있고 시즌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너무 불확실한 환경이 많이 취하기 때문에 패션업에서 수량을 소극적으로 준비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수량 예측에 실패해서 재고가 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째로는 현금이 안 돕니다. 그 공급자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팔리면 그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재고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뭐 큰 회사야 보고를 하고 생산 금액을 계속 받아오면 되는 거지만, 작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현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재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물건 생산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팔릴 때까지,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적기에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옷이 늦게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제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 내가 사고 싶은 걸 못 사니까 답답하겠지만 그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량을 오버해서 던지면 작은 브랜드들은 현금이 안 돌아와서 진짜 사업을 접게 되는, 이게 현금 안 도는 게 사업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일이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현금
현금을 투입해서 만든 물량이 빨리 빠져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현금과 자기가 기대한 수익이 빨리 들어오는 게 최고로 안전한 거죠. 그래야지 이제 사업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고가 많이 남으면 또 어떤 일이 있냐, 할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금이 재고에 묶여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순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재고를 소진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패션은 유행이라는 게 있고 시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재고를 소진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게 계속 재고 가치가 떨어지고 현금은 오래 묶여있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가을은 만들었는데 가을에 다 못 팔았어요. 그러면 내년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면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할인을 해서 소진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할인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브랜드 가치가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 인터넷 글만 봐도 뭐 신상품이 나와도 할인을 한 번 한 브랜드들은 사람들이 사질 않아요. 어차피 이거 할인한다, 기다리자, 뭐 기다려라, 심지어 사지 말고 기다려라 하면서 사람들 소비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브랜드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팔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수익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업이 점점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건 작은 브랜드뿐만 아니고 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잘 팔리는 물건이 있어서 대물량으로 질렀어, 뭐 만장을 질렀어, 근데 진짜 잘 팔렸어. 잘 팔렸는데 100%가 아니고 80%의 판매를 기록했다고 하세요. 80% 판매를 기록해도 재고가 2,000장이 쌓이는 거예요. 그 잘 팔리는 상품이 2,000장이 쌓이는 건데, 만장 지를 만큼 잘 팔리는 물건이 막 엄청 튀는 물건은 아닐 거잖아요. 어차피 뻔하잖아요. 베이직한 상품일 텐데 그 2,000장, 말이 좋아서 20%죠. 수량으로 하면 2,000장이 아울렛에 넘어갔거나 2월에 넘어가서 내년에도 그게 똑같이 팔린다고 생각하세요. 저거 이쁜데? 충분히 이쁜데 저 가격에 막 40% 할인하면? 그러면 이제 브랜드 가치가 확 내려가는 거예요. 할인은 브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량이 많아지면 할인을 많이 해야 되고, 할인을 하기 시작하면 브랜드 가치가 내려가는 현상이 있고, 그 브랜드들은 자신이 원하는 수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이제 더 매출을 키울 사람은 할인할 거를 생각하더라도 물량을 많이 지른다면 나는 매출 자체를 늘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손익을 다 때려보면 소량으로 만든 브랜드보다 손익이 더 작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브랜드가 이익이 많이 나려면 판매율이 높아야 되고 할인을 조금 해야 되는데, 개인 브랜드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에서 이제 소량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높이고 할인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진짜 그 손익이 안 나면 망하잖아요. 그 적자를 견디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량을 운영한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폰 배터리를 드디어 갈았습니다. 어쨌든 말을 좀 정리하자면, 소비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원하는 물건을 제 가격에 못 사면 짜증이 나는 거는 이해합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과다 재고는 진짜 브랜드의 생존을 거는 위험한 문제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겐 짜증이지만 누군가에겐 이제 생존. 뭐 지금은 잘 나가야지만 그 브랜드가 만약에 진짜 재고 한번 삐끗하면 그렇게 브랜드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작은 브랜드가 그 명맥을 유지하려면 브랜드 재고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것도 저는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욕심을 꾹꾹 눌러가고 사람들의 그런 질타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은 뚝심이 있어야 되는 문제고,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브랜드를 하나의 사업체로 좀 존중한다면 그거를 너무 이제 안 좋은 쪽으로만 매도하지 말고 좀 이해하고, 이렇게 돼야지 작은 브랜드들, 그 멋진 브랜드들이 자기의 색을 잃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브랜드가 막 힘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재고라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사업이 한 방에 망하고 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옷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오더를 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리오더가 음식 주문하는 것처럼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단 아니면 또 불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단도 짜야 되지, 또 생산 라인에다가 이제 그 투입도 시켜야지 하면 대부분 원단을 다시 짜면 한 3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사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떠났겠죠. 다른 브랜드 샀거나 아니면 뭐 리셀로 샀거나 계절이 지나가지고 더운데 그걸 어떻게 입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리오더도 쉽지 않습니다. 리오더 괜히 했다가 나오자마자 재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오더도 그렇게 쉽지 않다.